자기 직업적 특성들을 좀 이해를 해야 된다. 그래서 뭐 정년까지 보장되어 있는 회사냐. 네. 예를 들어서 우리 연금을 선택하더라도 내가 정년까지 보장되어 있고 회사가 매년 인플레이션 상승률만큼 물가상승률 월급을 올려준다 그러면 DB형을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근데 만약에 저희 업계처럼 이직도 심하고 구조조정도 빨리 하는 곳들은 DB형 같은 것보다는 DC형 같은 거를 선택해야 되겠죠. 네. 이런 식으로 내 직업적 특성을 반영해서 내 연금 제도라든가 그다음에 그 투자를 자세를 결정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103.5 FM 돈을 이해하는 시간 정철진의 목돈연구소. 투자를 할 때도요. 이런저런 다양한 지식이 많은 도움이 됩니다. 알아두면 언젠가는 쓸데있는 투자 잡학사전 알쓸투잡 미래에셋 이상권 전무와 함께합니다. 네, 우리 미래에셋 이상권 전무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네, 0262번님 전무님 지난번에 자녀 명의로 계좌 만들어주고 관리하는 법 알려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알아두면 진짜 쓸데있는 정보네요. 감사해요 해주셨습니다. 굉장히 많은 이제 정보와 상식과 이런 것들을 지금 머릿속에 넣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이상권 전무가. 예. 요즘도 책을 많이 읽으시죠? 예, 요즘도 책은 그냥 한동안 안 봤다가 요즘 다시 봐요. 네. 예, 다시. 요즘은 근데 뭐 이런 투자 쪽 책은 거의 안 봐요. 그러니까요. 예. 근데 책을 보는 게 이제 습관화가 됐나요? 정확히 그쵸? 얘기하면 네. 다른 걸 할 줄 아는 게 없기 때문에 그냥 이 취미에 머물러 있는 것 같아요. 책 읽기. 일단 뭐 당구도 안 치고 네. 골프도 안 하고, 안 하고. 뭐 운전 안 하고 네. 그리고 뭐 특별히 하는 게 없으니까 뭐 그럼 여기 머물러 있는 거죠. 그래도 뭐 취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이렇게 책 보고 보는 거, 뭐 영화 보는 거. 영화 감독 보는 그때 거, 말씀하셨다. 공연 보는 것도 좋아하고. 예. 예, 그리고 하여튼 하는 거보다는 주로 보는 쪽. 예. 예. 그 중에 하나가 책이었고 예. 정말 여러분 이상권 전무는 어마어마한 독서광입니다. 요즘도 출판계가 굉장히 힘든데 우리 이상권 전무께서 굉장한 큰 힘을 실어주고 있다. 그래서 저희 알쓸투잡도 이렇게 아주 알뜰하고 정말 꽉 차게 정말 튼실하게 이끌어주고 계십니다. 오늘 이야기가 좀 심도가 있어요. 오늘 이야기가 좀. 예, 이게 약간 좀 어려울 진지해요. 수도 있는데 네. 쉽게 생각해보면 당신, 즉 자기 자신을 주식회사로 생각해보기. 나를. 예. 예. 내가 주식회사라고 생각했을 때 그럼 우리 회사에 예. 재정을 건강하게 하려면 어떤 거를 고려해야 될까? 네. 그래서 나 자신을 회사로 생각하고 이 회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좀 리스크를 관리하는 법. 차세대 먹거리도 있겠고요. 그렇죠. 예. 그런 얘기를 여러분들과 좀 편하게 해보려고 합니다. 아, 그러니까 나 자신을 그냥 내가 재테크하는 사람이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때때로 내가 나를 주식회사로 생각해보는 이런 아이디어가 나를 점검하는데 굉장히 좋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주식회사 보게 되면 손익계산서도 있죠. 현금 흐름표도 있죠. 대차대조표도 있죠. 내 부채도 한번 점검해봐야 되죠. 내가 원래 얼마나 쓰는지도 봐야 되죠.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번 돈보다 기업이 비용을 더 지불하게 되면 그 회사는 부도가 나거든요. 또 마케팅 홍보도 네, 해야죠. 그렇죠. 해야 되죠. 네.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내가 받는 월급도 계속 있는데 이 월급을 어떻게 내가 단순히 월급만 받는 것이 아니라 월급을 어떻게 운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또 전략도 짜야 되죠. 그래서 네. 여러분 자녀는 그럼 뭡니까? 나의 자녀는 그러니까 사실은 과거에는 이렇게 농업 기반 사회에선 자녀가요. 네. 사실은 내 노후의 연금과 같은 생산력의 수단이었어요. 과거엔. 예. 네. 생산력의 수단이었고 그 당시에 특히 왜 남자 중심 문화가 당연히 생겼던 이유는 남자가 훨씬 더 노동경 사회에서는 노동력의 가치가 더 높기 때문에 네. 그렇게 생겼지만 그 다산의 축복이었죠. 그렇죠. 네. 지금은 지식 기반 사회거든요. 네. 지식 기반 사회다 보니까 사실은 육체적 노동으로 올릴 수 있는 부가가치가 낮고 그러다 보니까 남자냐 여자냐 이 성별의 차이한 것이 의미가 없는 것 세상이 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근데 그 지식 기반 사회로 가려고 그러면 교육에 대한 비용이 굉장히 많이 필요해요. 네. 투자를 많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요즘 자식들은 과거처럼 생산력이 아니라 좀 비용 요인이 더 많이 그 자산이냐 부채냐 할 때 그러니까 거의 부채 쪽으로 많이 이제 되는 세상으로 확실히 변화갔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 오늘의 아이디어는 네.
우리가 나를 객관화해서 보자 뭐 이렇게 얘기를 많이 그렇죠. 하잖아요. 근데 그렇죠. 그 객관한 방법 중에 하나가 예. 스스로를 주식회사다. 예. 상장돼 있는 하여간 기업이다. 예, 예.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 예. 근데 왜요? 또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뭐가 좀 유사한가요? 기업과 이렇게 당연하죠. 물으신다면? 왜냐면은 돈을 벌고 쓰고 투자하고 네. 그 과정을 끊임없이 나가는 과정이잖아요. 네. 기업도 돈을 벌고 투자하고 성장해 나가지 않으면 그 기업은 도태가 되거든요. 개인도 내가 돈을 벌고 성장 못하고 투자를 못하게 되면 그 개인은 어떻게 되겠어요? 네. 경쟁력이 사라지겠죠. 돈도 네. 없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기본적인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기업이든 개인이든 운영되는 메커니즘은 저는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뭐 예. 수입부터 볼까요? 예, 첫 수입이라는 번째. 거는 뭐 노동이겠죠. 그러니까 그렇죠. 인적 자본에 대해서 생각을 좀 많이 해보셔야 돼요. 네. 내가 갖고 있는 인적 자본, 노동력은 어떤 원천인가? 내가 공무원이냐? 저희처럼 투자 회사에 있느냐에 따라서 자산 운용 방식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투자는 그냥 할 때 네. 부동산과 주식은 객관적인 거잖아요. 예. 근데 내 인적 자본은 그 시대적 환경이라든가 직업적 특성이라든가 뭐 최근 같은 게 이런 거거든요. 최근에 알고리즘이나 AI 전공한 학생들은요. IT 인력 못 뽑아가지고 난리예요 지금. 네. 완전 갑이에요 갑. 네. 취업하는 사람이. 네. 그렇지만 우리 전통 산업에서 최근에 이렇게 나타난 거 보게 되면 이 제조업이 계속적으로 공장 자동화가 되면서 제조업 인력들이 계속 줄고 있어요. 네. 얼마 전에 고용노동부에서 나온 통계를 보게 되면. 그러니까 내가 어떤 시대적 맥락에 있느냐. 그리고 내가 공무원이냐. 공무원 같은 분들은 예를 들어서 연금이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은 그 우리가 굳이 투자 자산으로 분류하자면 공무원은 채권에 가까워요. 네. 그렇죠. 변동성도 낮고 나중에 내가 채권에서 쿠폰으로 이자를 받듯이 연금 쿠폰으로 내가 연금을 받기 때문에 가깝지만 네. 저 같은 사람들은 저같이 투자회사에 있는 사람들은 주식도 아주 변동성이 높은 주식에 가까운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런 인적 자본을 고려해서 내가 투자 의사 결정할 때 반영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렇죠? 우리가 기업으로 얘기할 때 다시 말씀드리면 뭐 소비재 기업이라든가 제조업 기업의 성격이 다르듯이. 네. 두 번째 뭐냐면은 우리가 뭐 급여 생활자들 저 같은 급여 생활자들의 재테크의 본질은 딱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여러분들이 매월 벌어들이는 소득을 어떻게 자산으로 바꾸느냐. 네. 그래서 장기적으로 내 삶의 내 자산에서 소득의 크기보다 자산으로 벌어들이는 돈의 크기가 더 커질 때 그걸 우린 부자라고 그러는 겁니다. 근데 기업 입장으로 우리가 보자고 했잖아요. 근데 주식회사나 이런 기업의 입장에서는 예. 그거를 자산에 쌓아놓기보다는 예. 새로운 설비 투자를 하라고 많이 우리가 그쵸. 이야기를 하잖아요. 또 근데- 그런 기업의 주가를 또 높이 보고. 그게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게 네. 중요한 게 네. 그게 이제 자본 배분의 개념이에요. 자본 배분. 그러니까 자산 배분이라고 그러고 주식 부동산 채권이라고 그러는데 여기서 엄밀하게 얘기하면은 자본 배분이라는 개념을 쓰는데 이것은 이제 워렌 버핏이 하는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워렌 버핏은 그런 얘기를 워렌 버핏이 버크셔 해대라는 회사 여러분들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거의 문어발 기업이에요. 예. 그러니까 계열사는 뭐 4, 50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회사에서 돈을 벌면은 그 돈들을 지주회사인 버크셔 해대위로 다 돈을 버핏한테 보내요. 네. 그럼 워렌 버핏이 그 돈을 가지고 결정을 합니다. M&A를 할 것인지, 배당금을 줄 것인지, 네. 자사주를 살 것인지, 아니면 더 투자를 할 것인지. 네. 그러니까 이런 의사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본 재배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돈 10억이 있든 5억이 있든 이 돈을 내가 가지고 자본 재배치 관점에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노동력이란 자본에서 벌어들이는 돈을 내가 이쪽으로 전환시켰을 때 이 돈을 어떻게 배치할 것인가. 부동산에 얼마를 배치할 것이고 뭐 주식을 사면 어떻게 자본 배치할 것인가. 이런 관점에 쓰게 되면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실 때 달라져요. 왜 달라지냐면 예.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거든요. 여러분이 돈이 없더라도 마치 100억이 있는 것처럼 투자를 해라. 투자를 해라. 네. 네. 내가 1억을 투자하더라도 마치 내가 100억이 있는 것처럼 투자를 해라. 네. 그러니까 100억을 내가 투자하는 분들은 시황이나 이런 거보다도 더 어떤 걸 더 많이 보겠어요. 훨씬 더 기업의 질을 더 많이 보죠. 퀄리티를. 예. 그 부동산 같은 걸 사더라도 만약에 그 싸고 좋은 걸 안 찾죠. 그 사람들은. 정말 좋은 거를 찾죠. 임대 수익이 잘 날 수 있는 것들을. 네. 돈이 많으면. 그래서 내가 이런 돈들을 자본을 재배치하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럼 개인들이 이제 이 세 가지를 가지고 내가 주식회사라고 생각하게 되면 인적 자본에 반영해야 되고 두 번째가 내 소득을 금융자산이나 부동산 자산으로 어떻게 전환시킬 것인가 고민해야 되고 이 자산에서는 어떻게 내가 자본을 앞으로 장기적으로 재배치해 나가겠느냐. 이 세 가지를 결정하셔야 되는 거죠. 좀 약간 어렵지만은요. 이제 우리가 예. 나 스스로를 기업이라고 보자. 예. 그렇게 이제 오늘의 주제가 그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첫 사실은 번째가 이게 인적 자본을 이 주제가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던 주제예요. 아 그래요? 예, 인적 자원을 반영해서 네. 내 투자 계획을 세우라는 것 자체가. 첫 번째가 인적 자본을 어떻게 예. 키울 것인가를 고민을 하자. 예, 예. 두 번째가 앞서 뭐였었죠? 현금 흐름? 그렇죠. 예. 우리가 월급 같은 게 소득인데 이걸 얼마나 내가 자산으로 계속 전환시켜 날 것이냐. 예. 그러니까 자산은 우리가 부동산과 자산을 계속적으로 어떻게 그 수집을 해가고 그거를 비중을 높여나갈 것이냐 계속 장기적으로. 하고 세 그러네. 번째가 자본 배분인데 예, 예. 자본 배분은 기업으로 따지면은 내가 앞으로 또 어떻게 예. 뭐 계속 살아갈 것인가 아니겠습니까? 그쵸, 내가 뭐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 직장에서 더 살아갈지 예, 예. 임대업으로 바꿀지 예, 예. 뭐 그렇죠. 예. 뭐 전업 투자자가 될지 뭐 이런 식으로 고려를 해보라고 하는데 이제 이 셋 중에서 그래도 중요한 거는 인적이 첫 번째 아닙니까? 예, 그쵸. 이게 기본이 되는 거잖아요. 모든 사람에게는. 그 저는 네. 인적 자본에서 가장 그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그 두 가지예요. 하나는 자기 직업적 특성들을 지금 이해를 해야 된다. 그래서 뭐 정년까지 보장되어 있는 회사냐. 예.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연금을 선택하더라도 내가 정년까지 보장되어 있고 회사가 매년 인플레이션 상승률만큼 물가 상승률 월급을 올려준다 그러면 DB형을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근데 만약에 저희 업계처럼 이직도 심하고 구조조정도 빨리 하는 곳들은 DB형 같은 것보다는 DC형 같은 거를 선택해야 되겠죠. 네. 이런 식으로 내 직업적 특성을 반영해서 내 연금 제도라든가 그다음에 그 투자를 자세를 결정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특히 저는 뭐냐면은 그 직업이 좀 안정적인 사람들 공무원이라든가 네. 이런 분들일수록 평소에는 좀 주식 비중을 높이는 게 더 낫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근데 저희처럼 막 지나치게 주식 시장에 따라서 급여가 달라지는 업종들은 좀 반대로 채권의 비중을 좀 높여놓는 것도 나쁜 선택이 아니다. 그래서 그 균형을 맞춰 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은 바뀌었지만 과거에는 연예인 분들을 이렇게 재무 설계를 할 때 주식 비중을 낮게 조언을 그쵸. 하죠. 예, 네. 오히려 보험이라든가 이런 당연히 비중을 연예인들은 높이죠. 예. 주식 비중을 낮추고 예. 그 연금이라든가 예. 그 연금 비중 같은 걸 높여놓는 조력이 네네. 되게 필요하고 그다음에 가급적인 뭐 장사를 성공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장사 같은 거는 저라면 권하지 않겠습니다. 어느 정도 좀 잘하시는 분이라고 그러면. 근데 이제 인적 자본 중에서 본인이 이런 어떤 월급 소득자가 아니라 예. 소상공인 분들이다. 예. 그거야말로 자기의 장사라는 그쵸.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야말로 그분 기업이네요, 진짜. 그쵸. 그럴 때는 어떻게 하나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우리가 교과서적인 얘기는 하지만 그 하면 안 되잖아요. 돈을 벌어들이는 본질이 예. 그분들은 고객에 있잖아요. 네. 우리 같은 월급쟁이들은 돈을 벌어들이는 본질이 사실 회사에 속해 있는데 본질이 있는 거예요. 예. 물론 그 회사가 고객들한테 서비스를 하지만 그렇지만 개인 자영업을 하고 직접적으로 소비자를 만나시는 분들은 내 돈의 원천이 소비자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원칙대로 하면 그분들은 막 주식 부동산보다는 그 현재 사업에 몰두하는 게 맞는 거네요. 그렇죠. 네. 당연히 근데 부동산은 필요하죠. 왜냐하면 자영업을 하게 되면 내 건물에 사면 제일 좋으니까. 예.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분들은 제가 보기에는 주식보단 부동산이 더 먼저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일과 부동산이 더 먼저가 돼요. 예. 그러니까 뭐 주식 같은 걸 하시더라도 그분 같은 경우는 먼저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자영업자들은 자산 배분을 할 때 네. 노란호선 공제부터 먼저 하시고 음. 네, 원금이 보장되고 노란호선 공제 같은 건 부도가 나더라도 가압류가 못 들어오거든요. 본질이 사업이니까. 네, 본질 네. 사업이니까 이런 자산을 먼저 만들어 놓고 예. 그 다음에 선택하는 게 이제 뭐 연금저축 계좌 같은 걸 활용하셔서 그 투자를 해나가는 게 맞지. 이분들이 우선순위가 주식이 있어서는 저는 이 개인의 인적 자본을 고려했을 때는 맞지 않는 포트폴리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예. 지금 계속해서 이제 나를 스스로를 기업이라고 생각하면서 예. 투자를 해보자. 그러니까 첫 번째가 나의 본질이죠. 인적 자본. 나는 그쵸. 어떻게 그렇죠. 수익을 창출하는가에 창출하고 대한 있는 고민. 사람인가가 되게 중요한 거죠. 두 번째는 그 창출한 그 수입과 소득을 어떻게 바꿔 예. 나가는가, 예. 자산으로 축적하는가에 대한 문제를 고려해봤고요. 예. 세 번째는 이제 마지막에 스스로에 대한 배분인 거죠. 예. 해놓은 것들을 이제 크게 이제 기업도 환골탈태를 하지 예. 않습니까? 그런 것까지 가게 되는데 계속해서 보여지는 게 이게 첫 번째인 인적 자본에서 그러니까 스스로에 대한 능력 여기서 무너지면은 끝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는 네. 그 우리가 얘기할 때 재테크의 주주도 다음에 한번 제 기회가 되면 보험 부분은 따로 한번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 네. 그 내 건강에 대비한 보장성 보험은 무조건 들어 놓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니까 건강만한 게 없는데요. 그쵸. 건강해야 다 되죠. 왜냐하면 네, 이게 무너지면 사실은 끝이지. 인적 네. 자본으로 벌어둔 돈들이 자기 인생에서 놓고 보면 굉장히 큰 돈이에요. 저도 아마 제 생각을 쭉 해보게 되면 네. 제 아파트가 가격보다도 저는 네. 뭐 100억짜리 아파트 사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네.
제가 지금 27살부터 직장 생활해서 지금까지 28년째 벌어들인 돈이 아파트보다 더 많을 거예요. 예. 당연한 얘기죠. 그게. 예. 그렇기 때문에 이 건강상의 리스크가 발생하게 되면 인적 자본으로 돈을 벌 수가 없잖아요. 이것을 해서 이렇게 인적 자본에 대한 건강상의 리스크를 해지할 수 있는, 대비할 수 있는 인류가 발명해낸 유일한 상품이 보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건강보험 관련된 보험은 꼭 들으셨으면 좋겠는데 네. 건강 관련 보험들은 여러분들께서 가급적이면 이거는 투자가 아니라 보험은 비용에 가까워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가급적이면 보험료가 싸고 그 환급형 같은 거 많이 하시는데 싸면 저는 굳이 환급형 하지 않더라도 저는 보장 기간이 길고 싼 거를 선택하시는 것이 보험 가입에서는 제일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실제로 우리 기업과 좀 다른 점 중에 하나가 우리는 죽잖아요. 예. 네, 그런 부분도 실제 투자에 있어서는 함께 반영을 하면은 좋을 것 같다. 뭐 노후라는 시기도 마찬가지고요. 그 맞죠. 네, 거기에 맞춰서 뭐 아까 자본 재배치, 뭐 자원 배분도 함께 이루어지면은 좋을 것 같다. 그러니까 개인의 네. 이제 인적 자본이 있고요. 그 다음에 노후 관련돼서 말씀하신 것처럼 연금 자산 배분이 이루어져야 돼요. 네. 반드시.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건강상의 리스크를 대비할 수 있는 보험이 필요한 거고요. 네. 예. 그렇게 또 투자를 할 때 예. 나는 주식회사다, 나는 기업이다 예. 이런 마인드로 한번 바라보자라는 또 그런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죠.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미래에셋 이상건 전무였습니다. 나도 부자 되고 싶어서 라디오를 켰어. 정확하고 철저한 정철진의 목돈 연구소.